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득실은 한일 정상의 최근 지지율 변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마자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5%나 오른 41%였습니다. 6개월 만에 40%대로 올랐고 7개월 만에 긍정이 부정을 앞선 거라 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 국익과 일치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니 양금덕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사과 거부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참의원은 오히려 역대 내각의 선언 담화에 있는 반성, 사죄를 지금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낭독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일 청년들을 들러리 세워 기금을 조성하고 연설 후 사진을 찍은들 강제동원의 생생한 피해자들은 따로 있는데 이 무슨 블랙 코미디입니까?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란 표현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입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 굴종 외교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4가지 요구를 명심하고 이번만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외교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습니다.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몰 때는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 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전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못 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습니까?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에 실험할 때도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새해 2달여 만에 누적 무역 적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반도체 수출 반토막에 따른 최악의 성적입니다. 내수도 심각합니다. 5개월 만에 내수 5%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지갑마저 닫고 있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습니까? 금리가 내렸습니까? 국민 삶이 편안해졌습니까?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력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 위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합니다.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한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추가 투자세 공제를 수용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 전략 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 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올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도 최대한 간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 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